쌤은 진짜 쌤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중간고 쌤인데 모자 쓰시는 거 다니시는 거? 명정쌤 말하는 건가? 김동욱쌤이? 담배 쌤이죠? 아니 오늘 그 오시올 때 내일 질문 가지고 누구지? 승욱쌤 아니야? 승욱쌤은 십자가 쌤인데? 모자. 왜? 자, 여튼 합시다. 자, 일단 36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na의 n 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하겠죠. 자, 일단 n이 이 이상의 자연수고 fna라는 친구가 결국 a의 n 제곱분 중 실수인 것의 실수 개수를 구하라니까. 사실은 실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항상.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하죠.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홀수면 a의 부호는 상관없어. a는 실수면 된다. 근데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괜찮지? 양수면 몇 개? 두 개. 근데 어떤 두 개를 가지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0이면 그냥 0인 거지 무조건. 그리고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fna 제곱 더하기 fn 더하기 a 는 3의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기억 니은 디귿 특히 이런 명제 참거짓 판단 구조를 볼 때 어떤 마인드로 보는 게 좋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증명보다 발레를 드는 게 훨씬 쉽잖아, 맞지? 훨씬 쉽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얘가 틀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생각해봐. 만약 A 음수야. 근데 얘가 짝수야. 얘가 몇 개가 되지? 0 돼버리고 얘가 무조건 한 개 될 거 아니야. 발레네. 근데 사실 조금 더 쉬운 발레는 A가 0이면 돼. A가 0이 아니란 말이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 0, 여기 0이면 무조건 그냥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돼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사실 발레가 너무 많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F2n 더하기 그 다음에 F2n 마이너스 1. 얘는 어때? 얘는? 어차피 이 2n 더하기 1도 2n 마이너스 1도 모두 무슨 수야? 홀수잖아. 근데 홀수일 때 무조건 몇 개야? 한 개 0 받게 되네. 괜찮니?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을 보게 되면 F2의 3 F3의 4 그리고 F4의 5 쭉 가서 FN의 N 더하기 이렇게 쭉 얘가 148이네. 얘는 조금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게 되는 최초의 자연수 N이 1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볼 만한 게 지금 밑이 모두, 그러니까 밑이 저기 어디 쓰여 있는 게 밑이 되는 거지. 요 A가 괄호 안에 쓰여진 이 숫자가 밑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수가 모두 무슨 수야? 모두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3, 4, 5 이 수들이 전부 다 양수잖아, 맞지? 밑이 양수라는 말은 밑이 양수라는 말은 n이 홀수면 몇 개? 한 개가 되고 n이 짝수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쭉쭉쭉 가는 거지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구조를 일단 인지하는 게 첫 번째. 근데 n이 얼마가 되면 n이 정확히 100이 되면 얘가 f100 100일이 되면 그러면 100일인데 그러면 이게 148보다 크나 같은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성립하는 최초의 자연수 n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계산 이것도 2가 될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지? 또 약간 우리 수열적인 느낌으로 봐서 구조를 보자고 전체를. 그러면 여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홀짝 이렇게 가는 거잖아 구조가. 그러면 여기 나머지를 보면 홀짝이 총 몇 개 나와?
49개 나오겠지. 근데 한 세트당 더하면 얼마나? 3이잖아. 그럼 3을 49번 더하면 얼마가 돼? 147이 되잖아. 맞지? 근데 거기 앞에 하나가 2가 더 있었지. 얼마가 돼? 149가 되겠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 안 해? 149는 148보다 크게 맞잖아. 맞지?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더해진 숫자가 얼마야? 2잖아. 맞지? 그럼 2를 더해서 148을 넘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전에 만약 n이 99일 때는 되었다는 얘기 안 되었다는 얘기야. 그때는 147이었을 테니까 148보다 작겠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겠지. 따라서 최초의 자연수 n이 100이라는 말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또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an이 정리가 되기를 x바 x는 x바 x는 2n-5 곱하기 n-12의 n 제곱근 중 음의 실수 n 제곱근 중 음의 실수를 집합 a가 an이 원소로 가진다. 그러면 기억부터 해보죠. 기억. A3는 뭐가 되는 거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x바 x는 그러면 1 곱하기 보니까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집합 A3의 원소야. 여기가 괜찮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애초에 이게 홀수 제곱근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밑이 양수든 음수든 사실은 그냥 무조건 존재하는 거지. 실수한 게. 그리고 홀수 제곱근은 밑의 부호와 그 거듭 제곱근의 부호가 그냥 같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3의 홀수 제곱근 하면 그냥 음수야. 근데 7의 홀수 제곱근 하면 그냥 양수야.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알겠어? 우리 그 홀수 제곱근 할 때 내가 y는 x의 n 제곱 그래프와 y는 a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거듭 제곱근이었거든. 근데 y는 x의 홀수 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그림 좀 삐꾸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린다고. 그리고 y는 a 직선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맞지? a가 양수면 교점의 x좌표가 뭐야? 양수. a가 음수면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밑이 양수 음수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은 그냥 음수겠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쓰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뭐 어떻게 씁니까? 기호 자체가 약속된 기호가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9인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거기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써놨거든. 이렇게 써놨거든.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맞지?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는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애초에 n이 짝수면 근호 안에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 마이너스 쓰지 않아.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가지고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자, n이 홀수이면 an이 공집합이 아니래. 이건 이미 대답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n이 홀수일 때 n 제곱근 중 음의 실수는 언제 생긴다고 했어? 밑이 음수일 때만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밑이 양수면 홀수 제곱근은 그냥 양수야. 오케이? 그럼 음의 실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의 값이 양수가 될 수 있어 없어? n이 크면 양수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n이 홀수고 큰 수가 되면 이 값이 양수가 될 거라서 그때 an은 공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an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면 돼? n이 13하면 되지. n이 13하게 되면 이 값이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양수의 13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양수입니다. 수연이 잘 이해하고 있어? 질문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공집합이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이 원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소가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공집합이 아닌 거지. 자, 디귿 봅시다. 디귿. n이 2 이상 16이야. n이 2 이상 16이야.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 공집합이 아닌 모든 이제
n의 값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an의 원소가 있으려면, 즉 n제곱 중에 의무의 실수가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이런 류의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하라고 했었지? 저기도 써놨잖아.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n이 홀수일 때 n 제곱근이 음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미치 음수여야 돼. 미치 음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여기가 미치잖아, 맞지? 그러면 저 식의 값이, 우리가 설명의 편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읍시다.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12가 될 건데, 어떤 홀수인 n에 대해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뭐부터 시작이야? 3부터 함수값이 음수지, 맞지? 5, 7, 9, 11까지 함수값이 음수네. 따라서 이때 n의 값은 3, 5, 7, 9, 11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밑이 음수고 n이 홀수라서 거듭제곱근이 의무의 실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n의 원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짝수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밑이 양수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개 존재하는 거야. 밑이 0이면 그냥 0 한 개 존재하는 거야. 밑이 음수 애초에 그냥 없다. 그러니까 이 n제곱근 중 의무의 실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뭐 해야 돼? 밑이 양수야 돼. n이 짝수일 때는 밑이 양수여야지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짝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누구 중에서? 2부터 16 사이 중에서. 그럼 언제? 여기 2랑 여기 14, 16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n이 2와 14와 1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정확히 67이 나옵니다. 괜찮니? 응? 수라는 그 혼자 풀고 싶대. 혼자 풀고 안 되는 거면 영상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것도 괜찮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쌤이 사실 조금 더 원하는 방식은 이제 자기가 볼 거 보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은 한번 보고 오고, 여기서 수업을 들을 거면 한번 보고 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풀이하는 동안에 자기가 아는 문제들은 그냥 이제 자기 좀 딴 거 할 거 하고, 자기가 좀 모르는 문제들, 풀이 듣고 싶은 문제들 위주로 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때 쌤이 좀 더 권장하는 건 그때 혹시 뭐 비스텝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그 문제를 푼다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고 오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38번 봅시다. 자, 38번을 보게 되면 우리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는 게 이런 이제 추론 문제에서 조금 더 편하거든. 4분의 n제곱 분의 5의 6분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n을 한 결과가 5천을 우리 이런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근데 1000은 이제 10의 세제곱이니까 2가 3개, 5가 3개거든. 그래서 여기가 총 2가 3개 있게 되고 5가 4개 있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써? 전부 다 그러니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한쪽으로 모으는 거야. n 되고 n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m제곱 곱하기 5의 4 마이너스 6분의 m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m과 n이 모두 자연수입니다. m과 n이 자연수. mn이 자연수.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봤거든. 그리고 앞에도 이런 문제 엄청 많아.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해놓고 mn이 자연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모든 수가 다 자연수여야 돼.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 다 소수라서 서로 약분되거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리가 없단 말이야. 다 자연수여야 돼. 그 말은 4분의 1이 뭐야? 0 이상 정수야. 여기 4-6분의 m제곱도 0 이상 정수야. 그럼 m이 뭐의 배수? 여기서 4의 배수. 여기서 m이 뭐의 배수? 6의 배수. 그럼 4와 6의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알게 된 점으로는 m은 12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다시 m이 12가 된다고 하자. 그럼 24는 12가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까지 해야 한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4-6분의 m이 뭐이기도 해야 된다고 했지? 0 이상이 되기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m이 10인 건 괜찮은데 24가 되는 것도 괜찮은데 36이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m의 최대값이 24인 거야. 그럼 결국 가능한 m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m이 12일 때 한번 풀고, 그리고 두 번째로 m이 24일 때 한번 풀면 그냥 끝나는 문제지. 괜찮니? m에다가 11을 대입합시다. 그럼 n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이렇게 2가 되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맞지? 괜찮니? m이 24일 때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 그냥 끝난다. 괜찮지?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m분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m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m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거든. 지금 얼마가 돼? 200? 3의 5제곱은 243인 거잖아. 맞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니까 약분하면 이게 될 거고 이렇게 돼. 25 곱하기 2 하면 50이잖아. 맞지? 거기다가 9를 곱하니까 얼마? 450이 되겠네. 얘가 더 커서 450이 답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쌤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놓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만들려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자연수인과 소수인 세 자연수래. 라지는 그냥 자연수고 스몰 ABC는 대소는 꼭 저렇게 줄 필요가 없는데 서로 다르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QRS는 양의 실수. PQRS는 양의 실수. 문제를 조금 정확히 출처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쌤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풀었으면 조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쌤이 그 공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웬만하면 수요일까지 만들 거거든 앞으로는. 그래서 수요일에 받아서 미리 좀 풀어보고 오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서영.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면 원래 뭐부터 보통 시작했어? 능키가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4개짜리 능키 문제는 쌤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요 3개에 대해서 얘가 K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문자도 일부러 다른 색깔로 준 거잖아. 스몰 ABC 주고 라지 N 준 거잖아. 그러니까 차별화를 좀 시킨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지수가 PQR은 묶여있지. S는 따로 있잖아. 그런 것 자체도 어떤 저 PQR 혹은 ABC는 한 세트로 봐주고 N은 S는 약간 딴 놈으로 봐줘라는 사인을 주는 거기도 해.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집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기를 A는 이제 N의 P분의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B는 N의 Q분의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N의 R분의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식을 좀 봐볼래? 어떻게 하고 싶니? 저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PQR로 나눠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왜냐하면 써볼게. 그러면 이제 T분의 1 더하기 Q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그럼 결국은 이제 얘를 양변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T분의 1 더하기 Q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 3S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 괜찮지? 근데 얘를 다시 봐줄래? 쏘리 3S분의 1을 썼어야지. 실수했다. 맞지? 양변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여기 역수를 취했으면 여기도 역수를 취해야지. 맞지? 그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보면 어때?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S를 곱하고 싶네? S 그럼 우리 지수끼리 뭐 하라는 얘기야? 지수끼리
더하라는 얘기 맞지? P분의 S, Q분의 S, R분의 S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거듭적으로서 지수끼리 더하라는 게 뭔 소리야? 곱하라는 얘기지. 얘네들 세 개를 세로 곱하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라지 N의 P분의 S 더하기 Q분의 S 더하기 R분의 S가 되고 얘가 뭐가 돼? N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N은 뭐가 돼? 결국 라지 N은 지금 그걸 약간 잘못 써놨거든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지. 약수의 개수는 원래 어떻게 구해?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소수의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수영이도 잘 이해했어? 수영이도 괜찮아? 아 그러고 보니까 수영이가 두 명이 성까지 똑같다 둘이 맞지? 한 명 더 있어 학교에? 김수현? 김수현 몇 명이야 학교에? 3명. 오. 또 있어. 근데 막 엄청 유명한 뭐 영화 드라마의 뭐 주인공이 김수현 이럴 거 아니야? 아 근데 실제로 그 민준인가 걔는 드라마에서 이름 주인공 몇 번 나왔어. 그래서 민준이랑 친구 엄청 많잖아 우리 나이 때. 너보다 조금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나 봐. 그왜 뭐 하여튼 좀 더 옛날에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지금 한 대학 한 2학년쯤 그때 민준이 엄청 많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민준. 너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 저 친구가 민준. 그러니까 그 나이 때가 엄청 많아. 약간 쌤이 기억하는 뭐 드라마 주인공으로 될 것 같아. 드라마 중국어. 아 근데 저도 내 딸 서영. 그거야 진짜? 아니요? 저는 스님이 되어주셨어요. 봅시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15의 x. 이 문제는 이미 사실 좀 풀어봤을 가능성이 좀 큰데 이제 그 맞풀 교과거나 시너지에 이미 있는 문제입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15의 y제곱은 3 숫자만 바꾸는 거야. 이 문제에서 5의 1-y 제곱분의 잘못 썼군요. 지수에만 분수가 되어 있는 거지. 5의 1-y 분의 3x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이 문제 풀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지수로 풀거나 아니면 로그로 풀거나인데 로그로 풀어도 괜찮긴 합니다. 아마 깡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긴 할 건데 풀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의 복잡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머리를 덜 써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지. 일단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얘는 사실 쉽거든. 왜냐면 지수끼리 그 뭐지 3x 만드는 거 그냥 세제곱하면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x제곱의 세제곱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지수끼리 더하는 건 곱하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걸 먼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y제곱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빼기를 만들 거거든 먼저. 빼기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를 15-y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실제로 뭐 하는 얘기지? 3분의 1 이렇게 하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우리는 1을 만들 거라서 양변에 곱하기 15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15. 그러면 정리된 식이 뭐가 돼? 15의 1-y 제곱은 5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수지수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1-y분의 1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15는 5의 1-y분의 1제곱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끝난 거야.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이제 풀이의 나머지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겠네? 어떻게? 우리 거듭제곱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 1제곱? 괜찮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5의 3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끝났잖아. 양변 뭐하고? 이거 세제곱하고 그러면 15의 3x제곱 생겼지. 그리고 얘랑 곱하면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해?
더하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정민이 이해했어? 쌤이 봤을 때는 물론 쌤 기준이야. 요 정도 계산을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면 지수 단순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진 않잖아. 지금 단순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요 정도는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1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2차 함수군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자, 자연수 n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거나. 일단 뭔 말인지 일단 먼저 멤버박스를 처리해 봅시다. 루트 5의 fn-3제곱이라는 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일단 먼저 찾아내. 그리고 그들을 곱한 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5가 된다고 썼거든. 근데 일단 얘가 이제 미치 양수니까 미치 양수인 것의 거듭적은 양수거든. 근데 얘가 n이 짝수인 거잖아. 4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거지, 맞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4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의 fn-3제곱의 4제곱은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계산할 때 이 거듭제곱권 루트를 이용한 비율을 쓰는 것보다 유리수 지수가 계산이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유리수 지수 바꾸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의 2분의 fn-3제곱의 4분의 1제곱. 이제 거듭제곱끼리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니까 치수끼리 곱해서 5의 8분의 fn-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곱하게 되면 8의 n-3제곱, fn-3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8의 fn-3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였지? 더 하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5의 4분의 fn-3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부가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될 거고 결국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결국 준식은 이건 거야. fn-3이 8이 되는 자연수 n이 2개 이렇게 준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식을 대입합시다. 우리는 결국 fn-3은 마이너스 n-3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n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대칭축이 얼마인? 3인.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함수값이 8이 되게 만드는 k가 n이 2개 있도록 하래. 2개 있도록 하래.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얼마라고? 3이라고. 3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함수값이 8이 되는 지점이 2개 있으려면 하나는 어디, 하나는 어디 있어요? 함수값이 8이 되는 게 2번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칭축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렇잖아. 함수값 2개 같으면 하나는 대칭축 오른쪽, 하나는 대칭축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해했어? 근데 문제는 그런 자연수가 몇 개 있대 지금? 2개 있대. 맞지? 그러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자연수가 2개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대칭축 3 왼쪽에 자연수 몇 개밖에 없어? 1, 2, 2개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8이거나 2에서의 함수값이 8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 어우, 이렇게 삐꾸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거나 1에서의 함수값이 8이거나 또는 2에서의 함수값이 8이거나 이렇게 두 개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대칭성에 의해서 이때는 여기 1과 5에서 함수값이 8이 될 거고 이때는 2와 4에서 함수값이 8이 되어서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지구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 했던 거 기억나? 그것도 안 나고? 그때 슬아랑 아마 그 누구지? 유림이가 엄청 열띠게 이야기했었던 문제인데 예, 여튼 막 급박했네 유림이. 어쨌든 합시다. 응? 아니 슬아를. 자, 여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가 뭘 지난다고? 2,8을 지난다. 그럼 지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가 나왔지.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8이니까 k가 얼마? 9가 되겠다. 맞지? 두 번째 여기는 1,8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8이 될 테니까 k는 12가 되겠다. 맞지? 오케이. 사실 이건 그냥 사이다님인데 쌤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2차 함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차이가 대칭값의 차이가 1이면 여기도 차이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8이었으니까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2면 여기 차이는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12가 된다는 걸 사실 문풀로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42번) 문제는 그 쌤이 어쨌든 이제 나도 정확하게 시험지 개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진짜 몇십 개를 넘을 것 같거든. 100개까지 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100개에 가까운 시험지를 봤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야. 쌤이 중복되는 문제들 많이 쳐냈거든.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의미가 적겠다 싶은 문제들도 좀 쳐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일한 사고를 너무 반복해서 문제도 많이 쳐내고 했는데 어쨌든 42번 문제는 작년에 개성이랑 신에 똑같이 나왔더라. 숫자만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쌤이 출처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보통 외부 출처가 있는 거거든. 다른 학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일단 mn이 양수래. mn이 양수고요. 그다음 m의 4제곱이 3이고 n의 6제곱이 9래. m의 4제곱이 3이고 n의 6제곱이 9랍니다. 그 다음에 n의 y제곱은 m의 x제곱. n의 y제곱인데 m의 x제곱이 243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실수 xy에 대해서 뭘 보라고 하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얘는 사실 문제는 들으면 그냥 생각보다 괜찮거든. 발상이 많이 어려워. 해봅시다. 먼저 이제 m은 3의 4분의 1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을 거고요. n은 3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 쓰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분수식이 3의 3분의 y제곱 3의 4분의 x제곱은 3의 5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끼리 나눠 쓰면 치수끼리 뭐 한다? 뺀다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식을 고쳐 쓰게 되면 공간이 조금 여기다 쓸까? 3의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랑 이제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 정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건 뭐야? 그러니까 4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5 이렇게 이 등식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럼 저 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요 식의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문자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 함수의 최소를 풀면 풀려. 근데 이제 쌤도 사실 해봤거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계산이 숫자가 분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엄청 불편하거든. 생각해봐. 어차피 이거 내가 ynú로 정리한다고 쳐봐. 그럼 뭘 깔고 있어 기본적으로? 4분의 1을 깔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계속 엄청 복잡하게 나와.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소를,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 친구의 최소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도 부르지?
1차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 맞지?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야. 그러니까 맥락이 너무 오랜만이잖아, 맞지? 그래서 발상이 어려웠을 것 같아. 이렇게 쓰게 되면 어차피 제곱제곱이 루트 씌웠다 제곱도 똑같잖아, 맞지? 그럼 뭐야? 얘는 x, y와 즉 직선 위의 임의의 점과 마이너스 1, 3, 4, 2의 거리가 되는 거죠. 괜찮니? 정직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몇 초 만에 끝나.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양변에 11을 곱합시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0은 제로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하면 5가 될 거고요. 거기 루트 씌우는 참. 그다음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절대값 마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0이 될 건데 마이너스 75가 되니까 얼마가 돼?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이 15가 아니야. 15를 제곱해야 되겠지 않지? 최소 루트 씌운 게 이제 15가 될 테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엄청 간단한데 이제 2차 함수를 풀면 진짜 거기 밑에 있는 공간 다 채울 수도 있어. 쌤도 하다가 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불러가는 문제가 아닐 거야 하고 다시 고민해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43번 봅시다. 43번.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라지 n이라고 하지. 라지 n이라는 친구는 100 이하 자연수네. 그냥 러프하게 쓰겠습니다. 100 이하 자연수. 자, 그 다음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스몰 n이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집합 라지 an을 정의한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x바 k가 잘못 썼다. x와 k가 라지 n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스몰 x는 8k의 n제곱근 중정수 x는 8k의 n제곱근 중정수.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4를 원소 날곡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A4를 써봅시다. 사실 쌤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표현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써보면서 이해를 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8K의 4제곱근 중 정수. 자 일단 여기 우리가 항상 보면 뭐 체크하는 거 있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하는 거고 그때 밑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체크하는 거였잖아, 맞지? 얘는 지금 n이 지금 무슨 수야? 짝수네, 짝수. 그러면 4제곱근은 몇 개 존재하지? 밑의 값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다, 맞지?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가 미친 거야. 근데 지금 k가 무슨 수라고 했어? k는 집합 n의 원소래. 그럼 무슨 수?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개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로 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제 2개가 정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양수를 찾아봅시다. 즉 우리는 8K의 4제곱근을 볼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정수가 되길 바란다. 물론 8K의 4분의 1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정수가 되길 바래. 그러면 이제 뭐가? 그 나머지 하나도 음수인 친구도 정수가 될 겁니다. 양수가 정수가 되면 둘은 항상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정민 안녕? 살아있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 지금 8이 있잖아. 지금 8은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 그러면 2가 한 개 더 있어야지만 2가 이제 4제곱이 되어서 약분되어서 2가 2로 나올 수 있겠지, 않지? 일단 이 K라는 수는 무조건 2를 한 개 가지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나머지도 무슨 수여야 돼? 4제곱 수여야 돼. 그래야지만 저기 그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1의 4제곱이어도 괜찮겠네. 또는
2 곱하기 2의 4제곱이어도 괜찮겠네? 2 곱하기 3의 4제곱은 조금 곤란하네? 그럼 얘가 얼마라서? 160이라서 100을 넘어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안 돼. 아 그러니까 가능한 K의 값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K일 때는 지금 8K가 그냥 16이 되는 거지. 16의 4제곱. 다시 말해서 2가 바로 집합 A 4의 원소 중 양수인 거야. 맞지? 그럼 2랑 누구도 생기는 거지? 같이 마이너스 2도 생기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얘는 2 곱하기 2의 4제곱이 들어가니까 결국 얘는 8 곱하기 2 하면 16이 되고 얘도 16이니까 16 곱하기 16. 다시 말해서 2의 8제곱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2의 8제곱의 4제곱은 뭐야?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지? 아, 아니구나. 2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집합 A4의 원소는 2랑 마이너스 2랑 그리고 4랑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정밀 많이 어려워 지금?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표정이? 수연이는 괜찮아? 수연이도 괜찮아? 근데 진짜 어떻게 보래? 너희 같은 반 된 적은 아직 없지? 지금 같은 수연이 같은 반 된 적 있어? 작년에? 저 사모님 수연이 2명이. 아 같은 반 그 김수연 듣는 거야? 네. 그 쌤 힘들어하지 않으셔? 6반 수연이. 아, 오 그런 나름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쌤도 T 수연. 너무 약간 별로가. 미안해. 양규림 최우님은 약간 이제 뭐 이래 버리거든. 성이 워낙 걔는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김수현은 다르네. 아니 그냥 얼굴 보고 할게. 수연아 나중에 합시다.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집합 AN의 원소가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 N을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N 제곱근 중 이제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정수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거든. 얘는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면 우리가 음수인 제곱근을 가지려면 N이 무슨 수여야 돼? 그 전에 지금 여기도 체크했지만 밑이 양수거든. 밑이 무조건 양수라고. 밑이 양수일 때 그 n 제곱근이 음수가 존재하려면 n은 무조건 짝수야 돼. n은 짝수. 그래야지만 밑이 양수인데 n 제곱근이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이 마이너스 2가 집합 A의 원소라면 n이 짝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 누구도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2도 집합 AN의 원소가 되는 거겠지. 왜? n이 짝수일 때는 n 제곱근 중 실수는 뭘 아닌 거야? 괜찮아? 네. 그거 뜯어진 거구나. 자, 어쨌든 그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값이 있었다면 양수값인 2도 저 집합 AN의 원소가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8K의 N제곱근이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8K의 N제곱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 친구가 2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마이너스를 쓰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플러스를 쓰면 2가 된다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쓰지? 잠깐만 문제 요구가 뭐였는지 까먹었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저걸 원소로 가지기 위한 이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이제 합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n의 값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그러면 잠깐만 논리가 약간 헷갈리네. 자, 요렇게 갑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n이 짝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n이 2일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소리 이렇게 쓰지 말고 양변을 n적으로 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훨씬 쉽게 보이네.
8K는 2의 N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K는 2의 N-3제곱까지 씁시다. 괜찮지? 근데 K가 지금 무슨 수였지? 100 이하의 자연수였네. 그럼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기 위한 뭐 찾으면 되지? 짝수 N을 찾으면 되네. N은 뭐부터 시작이야? 4 괜찮지? 6 괜찮지? 8도 괜찮을 것 같아. 10이 되면 2의 7제곱이니까 넘지. 그래서 4, 6,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 4, 4, 5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마 그 뭐지? 저희 앞 타임에 수업할 때 비해서 훨씬 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4 봅시다. 자, m이-3부터 3까지의 정수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27까지의 자연수입니다. 그때 n의 6분의 n 제곱이 유리수다. 자, 그때 모든 수능상 mn의 개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얘는 m을 결정하고 n의 값을 찾거나 n의 값을 결정하고 m의 값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m은 몇 가지야 지금? 총 7개지. n은 총 27개지. 그럼 누가 케이스가 더 많겠어? n으로 분류하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지. 그래서 m을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m이 3이거나 또는 m이 -3이어도 사실은 이제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결국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뭐여야 되지? 지수가 그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일 필요는 없거든. 정수여도 역수 취하면 그냥 유리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m이 3이 되거나 m이 -3이 되거나 어차피 저 친구가 정수가 되는 데는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m이 3일 때는 저 식이 뭐로 고쳐져? n이 2분의 1제곱이 되고 여기는 n이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려면 n이 뭐면 돼? 제곱수면 되고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려고 해도 n이 제곱수가 되면 치수가 다 약분될 거 아니야, 맞지? 아, 결국 이걸 만족한 n의 값은 n은 제곱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1부터 2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는 1, 4, 9, 16, 25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수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자, 두 번째. m이 2 또는 m이 -1일 때는 같은 방식으로 n이 3분의 1제곱이 되거나 n이 -3분의 1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 이제 n은 무슨 수? n은 세제곱수여야지만 저 친구가 유리수가 될 거라. 그럼 그 사이에서 가능한 n의 값은 1, 이제 8, 27 3개 있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되어서 6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m이 1 또는 m이 -1이 되게 되면 n이 6분의 1제곱이 돼. 그리고 n이 -6분의 1제곱이 돼. 이 친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6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6제곱수 6제곱수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 수 하나 있어, 하나 1이잖아. 1은 100제곱해도 1이고 1000제곱해도 1이잖아. 그래서 1은 괜찮아. 그래서 2 곱하기 1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기다 쓰겠냐. 네 번째는 m이 아직 하나 남았거든. 0이면 그냥 m은 1부터 27까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7개, 18개인가? 18개에다가 27을 더하면 답이 45가 됩니다. 문제가 어차피 무조건 1이니까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좀 많이 못생겼을 건데 이게 실제로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1학기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맞고 3차 함수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3차 방정식 느낌이 조금 더 세긴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조건 만족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이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0이 있고 2부터 8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8까지 여기에 이제 함수값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건 1, 단계 1, 조건 1이군요. 그 다음 이제 조건 2는 그냥 x축과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데 그 말은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을 가지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중근이래. 아 얘도 똑같이 서로 다른 세실을 가져. 세실을 가져. 그리고 중근이 두 개야. 좀 생각을 해볼까? 일단 이미 fx는 0이 뭘 가져? 우리가 이 친구는 x의 n제곱은 64 또는 fx는 0이 되거든. 결국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합집합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 그림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합치면 개수가 줄어들어 늘어나 일반적으로. 늘어나잖아, 맞지? 근데 여전히 몇 개? 나쁜 놈. 자, 3개잖아, 3개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생기는 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의 근이랑 다 같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중근이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혹시 미적분 5원 하고 있나? 아니잖아, 맞지? 우리는 지금 지수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얘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로 봐야 돼. 아,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64는 64의 n제곱근 중 실수가 된다.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의 실근은 64의 n제곱근 중 실수야. 다시 64의 n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 친구가 누구라? 이 fx형의 방정식의 근과 일치한다는 얘기. 오케이? 근데 이제 64의 n제곱근 중 실수는 뭐 해야 돼? 일단 n이 무슨 수?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중근이 두 개라고 생각.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n이 짝수여야 되고 그럼 뭐가 돼? 얼마? n제곱근 64 또는 얼마? 2의 n분의 6.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하나는 어디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한 그룹 어디가 있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괜찮니? 그런 상황을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플러스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네. 우리한테 요구 되는 건 2의 n분의 6제곱이 누구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8보다는 작기를 바라는 거야. 여기가 1제곱이니까 요 부등식을 먼저 풀게 되면 2의 n제곱이 2 6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n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얘는 2의 세제곱이라서 2의 제곱보다 이제 2의 n제곱이 크다라고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n이 2보다 크다가 되겠네. 2보다 크다. 근데 n은 무슨 수라고 했지 조금 전에? n은 짝수였지. 그래서 n은 4와 6이 될 겁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 시너지가 안다고 했는데 그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이미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그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미 모의고사 문제 다시 정리해줄 때 그 원본 문제를 아마 풀이를 해줄 겁니다. 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많이 변형한 거거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해보고 만약 이제 자기 필요에 맞게 쌤이 다루는 거 어차피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과정을 잘 해서 좋은 시험 결과를 얻는 거거든, 맞지? 아니면 그러길 바라니까 본인한테 좀 잘 만들고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쌤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제 뭐랄까 선택 과목 수업도 해야 되고 좀 바쁘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제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려고 좀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할 건데 혹시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야기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답지가 단톡방 없어요? 그냥 파일 자체가 답지까지 붙어 있어.